인도 권고 36번부터 내지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험 범위가 40번까지죠? 그래서 오늘 40번까지는 41, 2번까지. 41, 2번까지지. 자, 이번 주말에 40번하고 41, 2번하고 교과서 조금 더 나가도록 할게요. 이따 다 오면 좀 한번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시간 엄수를 지켜주세요. 시간 착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선생님은. 숙제 문자에 다음 주 목요일 6시에 다음 숙제를 이행하여 오시기 바랍니다라는 숙제 문자는 쌤이 보내고 있어요. 다들 받아보셨죠? 확인하시나요? 숙제 문자는 꼭 좀 확인하세요. 몸만 영어학원 와서 내 수업을 듣고 가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적 오르지 않아요. 너네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지, 내 머릿속에 백날 집어넣어봐야 니네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야. 현실을 좀 직시해, 얘들아. 알겠지? 먼저 오신 친구들을 물론 시간 엄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착각이라는 핑계로 지금 못 온 친구가 2명 남았는데, 한 명은 또 병원이다 뭐다. 매주 목요일마다 병원을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간 착각은 되도록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하는 것이고 숙제 문자에다 기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오늘 로키형 학원을 온다라는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몇 시에 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건 글쎄 이해해 보도록 노력할게요. 하지만 시간 엄수부터 먼저 지켜주세요. 제일 빈정상하는 일입니다. 알겠죠? 6시에 세팅 다 해놓고 답안지 준비해 놓고 자 채점하자 해서 지금 이 30분이라는 시간을 6시 40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이 30분이라는 시간을 질의응답하기도 모자란 시간인데 선생님은 한가하게 있고 여러분들은 지난 숙제하기 바쁘고 시간 활용이 최악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3시간을 나랑 같이 봐야 돼서 관리받아야 될 시간에 여러분들 숙제하고 앉아 있었어 지금. 그래서 이거는 원치 않습니다, 쌤이. 페널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 10시까지 하고 가세요. 알겠죠? 이거는 선생님이 그래요. 페널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안 돼 있는 것을 집에 가서 못 하실 거면요. 여기서라도 하시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지금 표정이 안 좋지만 난 배려한 거야, 지금. 알겠어? 페널티 아니야. 난 배려야. 오늘 내집은 내가 왜 해야지? 지금 35번까지도, 오늘 34번까지 수업이 끝났는데, 오늘 5, 6, 7, 6, 7, 8, 9지 참. 오늘 6, 7, 8, 9 하는데 35번까지도 제대로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36, 7, 8, 9를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지? 숙제 안 가져오고, 못 해오고, 시간 늦고, 이런 친구들을 내가 가르치는데 오늘 진도는 무슨 의미가 있지? 난 되짚어봐요. 이번 주 일요일날 1시에 니네가 나를 볼 때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한 테스트 및 숙제가 다 완료가 돼 있을까? 라는 의구심. 이것까지 들추면 조금 더 내가 그라데이션이 될까봐 자제하고 있는데, 4월 5일 일요일, 지난주 일요일이죠? 예원이, 우찬이, 도영이, 다현이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연우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예은이, 수연이 할 거 없이 지금 해석에서 다 스톱이거든요. 이때 집에 갈 때만큼은 선생님이 인증샷 다 보내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한테 보낸 친구는 없는 걸로 기억해요. 혹시 보낸 친구 있나요? 있다면 내가 좀 놓친 거고. 현서 하나 다 끝내고 나머지 친구들은 테스트 이행이 다 안 돼 있습니다. 지금 3개 하고 가잖아, 우리. 어법, 단어 뜻쓰기, 어법 선택하기, 해석. 그죠? 해석 시간 오래 걸린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시간 내에만까지만 하고 웬만큼 어법 선택까지 끝나면 여러분들 다 집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인증샷을 마무리하라는 건데, 복습 전혀 안 되고 계시는 게 눈에 보여요. 솔직히 말할게, 안 봐도 알 것 같아. 니네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관심이 첫째 없어요. 그냥 영어학원 다닌다는 그거 하나가 여러분들의 위안을 그냥 삼아주고 전부인 것 같아요.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실전에서 그 시간에 펜 들고 체크해야 될 건 니네가 읽고 이해해서 그 정답을 체크해야 될 건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 이거 외워라, 암기해라, 공부해라 외치는 사람이고 응시자는 여러분들이에요. 현실 좀 직시하세요. 1학년 때 발려봤잖아. 우리 학교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서술형 발려봤잖아. 못 쓰는 거 뻔히 알잖아. 2학년 1학기 첫 시험 때도 그럴 거야? 솔직히. 내가 1학년 첫 시험 딱 봤을 때 서술형에 대해서 내가 건들지 못한다는 게 판단되면 1년 사이에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1학년 마지막 시험 때는 서술형을 좀 건드릴 수 있는 여력까지 니네가 만들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후 겨울방학까지 지나서 내신 대비 이제 시작, 2학년 시작 했는데 작년 1학년 때랑 지금이랑 변한 게 뭐가 있니? 작년 1학년 때 서술형 쓰는 능력과 지금 2학년 때 서술형 쓰는 능력이 1년 사이에 변했니? 증가했니? 어휘력은 어떠니? 자, 과거는 지났으니까 제끼고 내년 1년 4월에 오늘 고3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은 만들 수 있겠니? 과거 1년이 변한 게 없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1년은 변해 있겠니? 이게 내가 겨울방학 처음 시작할 때 했단 말이야. 2학년들한테. 내가 1학년 때와 중3에서 1학년 올라왔을 그 시점과 지금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이 시점에 딱 1년이 지났는데 니네 얼만큼 변했니? 앞으로 1년은 변할 것 같니? 라는 질문을 난 던지고 싶어, 솔직히. 스스로에게 던져봐. 내가 수능 치르는 거 아니야, 얘들아. 책임 전가하는 것도 아니야. 니네가 니네 스스로를 인식하라고. 학원 탓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한다는데 변하겠니? 백두산을 가면 변하니? S클래스를 가면 변하냐고. 다 똑같아. 거기 있는 영어 공부하는 애들도 안 하는 애들은 또 일로 와. 토브? 어디 뭐 다양하잖아. 영어학원 진짜 많잖아 여기. 거기 가면 니네가 변하겠니? 그러면 그 변하기 위한 학원은 찾고는 있니? 냉정하게 말하자 얘들아. 이게 쌓이면 다음 주쯤 니네 부랴부랴 할 거거든? 오늘 4월 9일 딱 2주 남았다 얘들아. 그지? 오늘 내신 대비 시험 범위가 이제 2주문 남겨놓고 끝날 거야. 4주문 수업하면 오늘 6주문 다 하려다가 아 얘네가 다 못 올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인 줄 몰랐거든? 근데 6시 40분이 거의 다 돼서야 6명이 이제 8명 중에 6명이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의욕이 너무 떨어져 솔직히. 얘네가 내가 파이팅, 난 시험 보는 사람도 아닌데 그 시험을 준비하고자 파이팅하는 내 노력에 비해서 니네들 노력이 기분 나빠해? 너무 하찮아. 왜 나만 발버둥 치고 있지? 그래서 해주기가 싫을 정도로 지금 기운이 빠져 있어. 6시 30분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6시 10분에 시간 차고 숙제는 안 돼 있어. 안 가지고 왔대. 이거는 얘들아 오늘 지각 때문이 아니라 이게 너네들 태도인 거야. 영어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인 거야. 영어뿐 아니라 어떤 과목이든 니네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알겠어?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오늘 영어 수업 이걸 떠나서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봐. 내가 입시를 위해서 입시학원을 다니는데 내가 뭐 하고 있지? 그 생각은 좀 해보세요. 내신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학원을 다니고 있긴 한데
열심히 바라지도 않는다고 했잖아. 열심히는 안 바라, 얘들아. 제발 시키는 거나 좀 해. 내가 겨울방학 때 너네들한테 했던 얘기 중 하나 뭐야? 강정규 선생님, 내가 당신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내 점수 좀 올려봐. 그 눈빛으로 날 대하라고. 그래야 내가 긴장이 된다고. 안 그래? 니네가 선생을 긴장시킬 수 있어. 그 눈빛으로. 내가 6시 수업이라 5시 45분에 여기 딱 가방을 놓고 세팅을 하는데 8명이 다 앉아 있어. 난 세팅도 아직 안 했는데. 그럼 긴장 되겠니, 안 되겠니? 이 새끼들 파이팅 넘치는데? 빨리 준비해서 빨리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데 한 명 딸랑 앉아 있어. 아니 뭐 일찍 오는 건 바라지도 않아. 6시 2명 앉아 있어. 6시 5분 3명.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쌤 마음. 공감 좀 해줘. 내 마음이 어떨지. 그리고 8명이 점수를 올리래, 나보고. 너무 혹독한 미션 아니야? 이런 애들 데리고 수업하라고? 그리고 점수 올리라고? 여기가 부담감이 엄청 커. 긴장이 아니라 부담감이 커. 아, 얘네 이번 시험 못 보면 또 나가겠네? 이러면 어떡하지? 그 생각까지 들어. 자, 됐고. 지각하지 마세요, 첫째. 명령입니다. 알겠죠? 지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거야. 할 거 같으면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아, 내가 지금 계산 정도는 되잖아. 집에서 출발하든 학교에서 출발하든 학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으면 어디서 출발해야겠다는 생각은 들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때는 출발해야 되겠지. 몇 분 걸리니까. 오늘 비 오는 거 감안해서 10분 더, 5분 더 일찍 출발해야 되겠다.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18살은. 그럼 그때 알람 맞춰놓고 출발하세요. 5분 전, 10분 전에. 그래서 최대한 6시에 늦지 않도록 오세요. 5시 58분까지는 앉아 계세요. 그렇다고 6시 땡 떼고 오지 마시고. 와도 상관없어요. 6시에만 와. 알았어?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기운 쭉쭉 빠집니다. 첫 수업부터. 텐션이 안 올라, 선생님은. 빨리 갑시다. 36번부터 갈게. 시험 기간은 편하고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하기만 하면 불행한지를 몰라. 불행을 이겨내야 행복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 힘든 걸 이겨내셔야 행복이 뭔지도 아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힘들면 찡찡대지 말고 움직여. 움직이셔야 돼. 지금 6번. 여섯 시 50분. 샤워. 자, 36번 시작합니다. security라는 단어를 쓰게 될 거야. 식량 안보의 달성. 식량 안보라는 건 식량을 지키기를 의미합니다. achievement of food security. 음식 안보의 어떤 달성. 스로 뭐를 통해서? 자국의 어떤 생산과 import, 수익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식량을 다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건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자국에서의 생산, 이따 자급자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수입이라는 단어. 이 두 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식량 안보는 not only through domestic production 뿐만 아니라 but imports를 통해서 자국의 생산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수입을 통해서 달성이 되게 된다. 시작합니다. 정부들은요, 사실상 모든 every 플러스 단수명사니까 복수는 올 수 없겠죠. on the planet, 지구상의 모든 나라, 사실상 모든 나라의 정부들에서
attach great importance.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붙이다, 부여하다. importance to 하게 되면 얘는 전치사 to입니다. 어디어디의 중요성을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to는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가 가능하지 원형은 올 수가 없겠죠. 자, food security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량 안보와 넓은 종류의 어떤 mechanisms, 많은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have been developed. 수동태주의 하자 얘들아. 여태까지 되어져 왔습니다. 만들어져 왔어. 뭐가? 시스템의 메커니즘 자체가. 웃지 말고 빨리 들어가죠. To realize this goal.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기서 말하는 이 목표는 뭐니 얘들아? 식량 안보가 되겠죠. 그렇죠? 이 식량 안보의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정도로 가시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결국 뭐한다? 식량 안보의 달성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고 거기에 다양한 메커니즘이 그에 따라서 식량 안보를 위해서 만들어져 왔다. 이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다음. The first issue.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나 봐.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안명사 수식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 뭐 할 때? In achieving national food security. 전국적인 음식의 안보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자, 문제가 주어다 보니까 단수 취급이 기반이 되셔야 되겠죠. is 뭐를 기반으로 한다? 그 첫 번째 문제는 is the problem. 문제다. 뭐의 문제? of ing. of ensuring that 이하를 보장하고자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뭘 보장해? ensuring that에 이제 주어 동사가 형성되고 있죠. 충분한 어떤 양의 음식들이 지금 뭘 보장하고자 하는 거야? 부족한 음식의 보장이 아니라 충분한 음식의 양이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누구한테? To the resident population. 거주하고 있는 그 국민들, 전체 국민들에게 다 충분한 음식이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걸 보장해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 직면하는 것이다. 5천만 한국의 국민들이 굶는 사람 없이 하나하나 다 배채울 수 있는 첫 번째 나라에서 만들어야 될 건 그런 거죠. 첫째, 굶지 말아야 돼. 굶어야 될 사람이 없어야 돼. 그래서 충분한 양의 음식들이 전 국민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걸 보장하는 문제가 정부가 직면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도 잘 사는 국가니까 삼시세끼 먹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데 그 밖에 힘든 나라들은 이게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 정부들은 have set goals. 음식의 자급자족, self-sufficiency라는 주요 언어가 형성됩니다. 음식의 자급자족의 목표들을 설정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급자족에 대한 설명이 위치로 받고 있죠. 이는 뭘 의미하냐? 지금 뒤에 주어 동사가 형성되는데 이 문장 여러분들 잘 좀 체크해서 해석도 해석이지만 직접 쓸 줄도 아셔야 돼요. 이 문장의 복잡성은. 자, 그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여기 이제 주어가 형성되고 동사가 어디냐면 여기 형성됩니다. 근데 봐봐. 여기에 if절이 not all of the food available in a country까지가 접속사절의 if절이거든. most가 주어야.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우리가 수량을 나타내는 수량형용사의 most인데 most뿐만 아니라 뭐뭐의 절반, 뭐뭐의 일부, 뭐뭐의 3분의 1 분수, 몇몇 퍼센티지, 모두와 같은 이런 어떤 수량 형용사, 부분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는 이 친구들이랑 수일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누구랑 수일치를 해줘야 돼? 이 of 뒤에 있는 명사와 수일치가 기반이 되셔야 돼. 그래서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없는 명사가 둘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명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일치가 기반이 되셔야 된다. 요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 얘만 가지고는 수일치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럼 뭐의 대부분을 얘기하는지가 지금 of 명사가 뭐 된 거야, 지금? most만 나왔다는 건
얘가 생략됐다라는 거야. 생략은 왜 되는 거야?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뺀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most if not all of food available in country. 한 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음식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빈칸이 come from 어디서 오게 된다? 자국의 농업 시스템으로부터 온다 얘들아. 그럼 대부분의 뭘 얘기하는 거야 얘는? 앞에서 얘기한 반복되는 게 뭐가 될까? 대부분의 자급자족을 얘기해. 오케이? most of 자 해석을 해보면 돼. 여기 봐. 대부분들이 어디서 오게 된다고? 자국의 농경 시스템에서 오게 된대. 그럼 뭐가 농경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거겠니? 앞에 문장. 셀프 서피션스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의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건 뭘 의미해? 대부분의 자급자족이 모든 음식은 아닐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이 구절 만약이란 뜻도 있지만 할지라도 의미도 있어요. 한 나라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자급자족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된다? 자국의 농경 시스템으로부터 오게 된다. 자, 우리가 쌀을 해 먹을 수 있고 뭐 각종 밭에서 뭐 과일이나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을 따 먹을 수 있다는 게 1차 농업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지. 그치? 뭐 생략돼 있다고? 여기에? self-sufficiency. 단순히 복순이. 단수잖아. 그러니까 뭐 해라? 수일치 누구랑 해야 돼? comes랑 해야 되겠지. 그치? 요걸 좀 잘 챙겨 두셔야 될 거야. Now, however. 하지만. 그치? 자, 첫 번째 이 글의 소재가 뭡니까, 얘들아? 각 나라마다 모든 나라의 식량 안보, 식량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중요하다를 말하는 글의 내용이었어요. 자, 하지만 그래서 그 식량 확보는 뭐로 하면 된다? 자급자족으로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자급자족이 뭐로 해서 일어난다? 그 나라의 농경 시스템, 1차 산업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자급자족이 일어나는 거야. 하지만 음식의 안보라는 것은 does not require, 요구하지 않아요. 뭐를? 음식의 자급자족을 요구하지 않아. 왜? Because 나라들이 can import, export food items not easily produced within the country. 그 나라 안에서 쉽게 생산되지 않는 음식 항목은 수출해야 되겠니? 수입해야겠니? 수입을 해와야죠. 임포트가 되셔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쉽게 생산되지 않는 PP야. 수식어. 음식의 항목을 수입하기 때문에 다 자급자족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럼 however의 저 문장이 좌지우지돼서 지금부터 무슨 얘기하겠다? 수입에 대한 이야기 하겠다. 그치? 여기에 for example 요 다음 문장에 나오나요? 미국 얘기? 다음 문장에 나오나? 어쨌든 요 however를 기점으로 지금부터 무슨 얘기하겠다? 자급자족 아니고 뭐? 수입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음식 확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자급자족도 필요하지만 수입도 필요하다. 그럼 이 문장부터가 뭐? 수입에 대한 얘기. 농경 생산품들은요. 어쨌든 after all highly resident sensitive to climate, soil, other conditions. 기후나 토양이나 다른 조건 같은 것들에 뭐하다? 민감하다가 나와주셔야죠. 꽤나 매우 민감합니다. 어떤 조건요? tend to vary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경향이 있는 그런 기후 조건 이런 것들에 굉장히 뭐하다? 민감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자국에서 쉽게 생산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 어떤 농산품들은 기후가 특정 기후에서만 자라는 게 있으니까 그 기후를 충족하지 못하는 나라는 못 키우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 every countries with 다음 문장 even 심지어 저 심지어라는 말 자체도 순서 추론의 시작 포인트로 쓰기도 했지만 얘가 삽입 문장으로도 쓸 수 있겠죠. 양보와 추가의 의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립구조와 추가적 내용. 심지어 나라들도 뭘 가진 나라? 극단적으로 생산적인 어떤 농업의 분야, 생산성이 높은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are not fully self-sufficient in all food items. 모든 식량의 항목들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는 거야.
요 말까지 이해되겠어?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산성이 높은 나라냐 취약한 나라냐를 구분하려면 이 이분이라는 의미가 아까 쌤이 뭐가 있다고 해서 추가 의미도 있지만 양보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려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돼? 생산성이 반대. 높은 나라조차도 생산성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이 얘기가 돼야 되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심지어 정규는 먹지 말아야 될 시간에서조차도 그는 먹습니다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심지어라는 의미 자체가 담고 있는 게 양보의 의미라고. 반대적 속성. 요 말 이해돼? 그래서 심지어 생산성이 높은 나라에서도 자급자족은 다 할 수 없습니다가 나와야 되니까 productive가 그래서 단어상 맞고, 요 for example도 누구의 예신지가 여러분들이 판단이 잘 서셔야 되겠죠. 이게 상위 개념화가 돼서 얘가 하위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야. 모든 생산품을 만드는 미국도 의존해, 수입에 어떤 공급에 있어서는 커피나 차나 바나나와 같은 또 다른 열대 식물 같은 것들의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수입에 의존하게 됩니다. 라니까 복수명사 있는 거 보니까 other 체크하시면 되겠다 라는 생각. 다른 어떤 열대 생산품에 대해서는, 그 공급에 대해서는 다 수입을 하기도 한다. 미국 봐봐. 미국은 걔네들 옥수수 같은 것만 해도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한 도시 크기의 정도로 옥수수 밭을 운영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자급자족을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은 수입해서 먹는다. 얘네들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in general, 일반적으로는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문제는요, assuring, 보장하는 문제, 뭐를 충분한, 불충분한 음식의 공급, 충분한이죠. 충분한 음식의 공급, 식량 확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문제는 is solved, 해결되어집니다. 고개 들어봐. 식량 안보의 확보는 뭘로 해결되어질 수 있어, 얘들아? 그렇지. 수입과 자급자족. 오케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뭐다? 의존하면서 뭐에? 자급자족과 수입에서 둘 다 의존을 하면서 할 수 있겠다. 저 박스 친 부분은 선생님이 빈칸 추론으로 놓기 좋은 부분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으로 그대로 나오지도 않겠지. 선생님이 어떻게든 변형을 시켜서라도 자급자족과 수익을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지 않겠어? 그지? 그게 수능 패턴이란 말이야. 오케이? 우리 그거 기억나? 앞지문에서 과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과거, 미래 사건의 관점을 통해서 과거가 재해석된다. 그거 기억나? 그 지문? 오케이? 그 지문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과거 얘기를 하는데 되게 복잡하게 말을 했어. 아닌데? 맛에 대한 얘기였는데? 맛을 뭐라고 했죠? 음식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감각이라고 했죠? 그거 기억나? 맛지문? 맛이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는 배경의 역할이지 주된 역할이 아니다. 그 지문 기억나? 거기에서 했던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 그냥 단순히 수입이라는 것도 수입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아까 그 맛처럼 음식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감각 이런 식으로 이제 맛이라는 걸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맛이라는 것을 어떤 다른 표현이 수입이라는 걸 니네가 캐치할 줄 아셔야 돼. 오케이? 이거 수입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만 더. 37번. 자, 스트레스와 뇌구조의 변화. 이거 흔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결국 뇌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 The effect A on B니까 A가 B에 끼치는 영향력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뇌구조에 끼치는 effect, 효과, 영향력. chronic stress가, 만성 스트레스가 바꾼다.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스트레스는요, not only affect,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physical disease, 신체적 질환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영향을 준다? 바로 더베리 명사하면 바로 그 명사란 뜻이야. 뇌의 바로 그 구조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니네가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게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왔을 때
A 강조니 B 강조니 A뿐만 아니라 B도는 A도 그렇고 B도 그렇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와중에서도 강조하는 건 A야 B야? B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면서 문장은 여기서 끝나고 나서 ing, pp가 나왔다는 건 분사구문을 의미합니다. 뭘 만들면서 우리를 뭐하게? 얘가 목적격 보여야 될라. likely는 형용사로서 비교급 강조까지 쓰고 있네요. 훨씬 더 가능성 있게 만들면서 뭐의 가능성? likely 투부정사의 가능성. experience drained brain. 뭔가 drained 하게 되면 빠진, 누수된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필요한 뇌를 뇌의 경험을 할 가능성을 높게 만들면서 뇌의 구조를 바꾸게 된다. 첫 문장이 사실상 주제문이네요. 스트레스가 결국 안 좋게 영향을 끼친다. 뇌 구조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부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많은 연구들이 얘들아, 필자가 여기에서 주제를 던져놓고 연구 얘기를 하겠다는 건 실험, 연구, 조사, 관찰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건 방금 내가 떠들어댄 주제문에 대한 부연 설명을 뭐로 하겠다? 실험 연구로 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많은 실험들이 have been done, 행해져 왔습니다. 수동태 주의. 많은 복수명사는 당연히 복수 취급의 수일치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뭘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실험들이 행해져 왔어? 연구들이. What happened? 동사의 목적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건강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많은 실험 연구들이 행해졌습니다. 언제? When they go through. go through는 겪다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they는 누구니? 뇌가 되겠죠. 그렇죠? 뇌들이 겪었을 때에 뭐? 띵은 형용사가 어디에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그치? 뭔가 스트레스 받는 something stressful을 겪었을 때에 건강한 사람 내에 어떤 현상이 일이 발생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행해져 왔습니다. 한 연구가 demonstrated, 증명해 줬어요. 연관성을요. 뭐 사이의 연관성? 스몰러 히포캠퍼스와 people 사이에서의 연관성. 그러니까 더 작은 히포캠퍼스는 당연히 뭐를 얘기하는 것이고 뇌의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people 어떤 people? Who had experienced long-lasting stress. 오래 지속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경험했었던 사람들. 이거는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 둘과의 뭐 연관성이라는 걸 한 연구가 저 많은 연구들 중에서 한 연구가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결과는 뭐 안 봐도 뻔하겠죠. 다음. 무슨 일이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고개 들어봐.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것이 뭐야? 뇌와 만성 스트레스의 관계성을 증명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당연히. 그 다음 5, 6, 7번 문장이 말하고 있는 게 전부 다 무슨 얘기? 히포캠퍼스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 즉, 히포캠퍼스의 역할에 대해서 뇌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근데 스트레스가 그 히포캠퍼스 안 좋게 영향 준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히포캠퍼스 역할 빨리 한번 볼게. 정신 차리고. 뇌의 이러한 부분은 도와요. 우리가 뭐 할 수 있게끔? 유지할 수 있게끔. 헬프의 목적격 보어는 원형과 투부정사만 가능하다고 우리 배웠어요. ing는 올 수가 없겠죠. 우리가 남아있도록 도움을 줘요. 또 여기에서 remain은 이형식 동사인지라 그게 뭐가 나와? 보호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오케이? resilient라고 하죠. 뭔가 회복력이 있도록 우리한테 도움을 줘. In the face of 뭐의 직면에서? 스트레스의 직면에서 히포캠퍼스는 회복력을 담당하는 뇌기관이기도 한가 봐. and 그리고 is and 다음에 is가 바로 나왔다는 건 동사를 계속 주어를 앞에 있던 주어로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 히포캠퍼스가 포함하고 있어요. involving 뒤에는 바로 명사인 목적어 나오면 되고 involved 뒤에는 전치사 명사 나오면 되고 뒤에 인명사 나온 거 보니까 ing가 아니라 pp구나 라는 생각. 또 감정 조절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히포캠퍼스가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회복력도 있게 해주고 두 번째 감정 조절도 할 수 있는 게 히포캠퍼스입니다. 또 6번 문장도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추가 부사거든. 그래서 얘 연결 부사로서 앞에 있는 히포캠퍼스의 역할 1, 얘가 2가 될 수 있겠죠. 이 얼스 때문에.
히포캠퍼스는 도와요. 우리가 아까 이제 투부정사 원형 가능하다고 했죠? 원형 안 되고요. ing 안 되고요. 네가 감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해요. 뭘 감지해? 환경의 안정성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and store, 여기에 store의 행위자는 모니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장할 수 있게도 도와줘요. 위험한 어떤 이미지를 in your long-term memory, 장기 기억 속에서의 그 위험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게도 도와줘요. 그래서 you can avoid them, 당신이 그 위험한 이미지들을 in the future, 미래에는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히포캠퍼스의 역할. 뭐라고? 환경의 안정성을 감지해서 어떻게? 위험한 이미지는 딱 다음 미래에 피할 수 있도록 저장도 해둔다. 오케이? 7번 문장도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거의 다 왔어, 얘들아. It does. 앞서 히포캠퍼스는 these things.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se things 네모칸 치시고 뭐 얘기하는 거야? 니네가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봐. 첫 번째 뭐? 스트레스에 직면해서 회복력 있게 해주고, 두 번째 뭐? 감정 조절도 할 수 있게 해주며, 세 번째 환경에 대한 안전을 감지해서, 네 번째 위험한 이미지들은 앞으로 피할 수 있게끔 저장도 해두는 게 히포캠퍼스라고. 라는 이 모든 것들을 히포캠퍼스가 행합니다. 뭐로써요? 그 히포캠퍼스의 의무의 해마의 일부로서. 어떤 임무 얘들아? 규제하는, 산만하게 하는 너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시스템을 다 조절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지? 하지만 히포캠퍼스의 역할은 이런 많은 역할들을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가 진정시켜요? 혼란시켜요? 히포캠퍼스를 앞에 안 좋다고 했잖아. confuse 시켜버려요. and 그리고 lead to 이끌 수 있어요. 혼란시키기도 하고 뭘 이끌어 얘들아?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를 이끌겠지. 스트레스가. 그치? 뭘 이끌어? lead to의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뒤에 명사나 동명사 나와줘야 된다니까 turning이 될 수 있겠죠. 그쵸? lead turning signals for cortisol on. turn on. 켠대요. 코르티솔에 대한 어떤 신호들을 turn on. 키는 걸 이끈대요. 됐어요? 그럼 코르티솔이 좋은 거여야 돼? 나쁜 거여야 돼? 나쁜 거여야 돼. 그치? 뭘 하기보다는 instead of off. 끄기보다는 turn off 하기보다는 turn on 한대요. 그 코르티솔이 뭔데요? can trap you. 너를 가둬버리는 거야. 지속적인 fight, flight, freeze.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지속적 상태 속에 너를 가둬버리는 그 코르티솔의 신호를 켜버리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밤잠 못 자고 무슨 걱정 고민이 있으면 우리가 막 새벽까지 한번 잠 못 자면 막 끝까지 잠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그지? 그게 다 코르티솔이 켜져 있어서 그런 거야. 오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만성 스트레스인 것이다. 까지. 좀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또 두 질문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38번, 39번 가보도록 할 건데 38번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39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좀 난도가 올라갑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과학의 창의성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거부터 알고 좀 들어가도록 합시다. 필자는 첫 번째 과학자들은 가설이라는 걸 먼저 세웁니다. 그러니까 가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를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걸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거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걸.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차원에서 그걸 창의적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뭔가의 생각을 떠올려서 가설을 만들어내. 그런데 이 가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지 이론이 되는 거야? 실험이나 연구나 조사나 관찰 같은 것들을 해줘야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실험적 과정.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걸 테스팅을 해야 돼. 이 가설이라는 거에 테스팅을 해야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론이 되는 거야. 과학자들은 이것만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쌤이 말한 이론을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과학자가 만든 이론이 생기게 되면 그게 우리의 지식으로서 과학책에 실리는 거죠. 그죠? 그걸 먼저 잘 생각해 주시면서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창의적 과정이라는 게 과학에서의 giving birth to tested knowledge, 이 검증된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학 속에서의 창의적 과정. 바로 그 뭐냐? 과학은 creative process through experimental testing. 실험적 테스팅을 통해서 계속 뭐 해야 된다? 만들어내는 과정이 과학인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주제문입니다. 첫 문장부터 가주어진조로 it is important, crucial, necessary, 필수적이다, 중요하다, 중대하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강조문이 되겠죠. 중요해요. 뭐 하는 것이? 인지하는 것이 that. 비록 과학이라는 게 규칙을 기반으로 한 절차지만 얼도절과 주절에 관련된 선은 대조관계를 매칭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규칙을 기반으로 한 절차라는 건 뭘 얘기하더라? 규칙이라는 게 과거의 기존에 만들어져 와진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규칙이라고 해. 과학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던 애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이건 창의적 과정이 아니죠. 그렇죠? 왜?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게 과학이지만 이걸 위치로 받게 되면 얼도우젤의 접속사절이 계속 추가적으로 더 이어진다는 얘기야. 얼도우절은 여기서 끝나고요. 새로운 주절이 나와 주셔야 되겠죠. 그게 it is very much creative. 그것은 창의적 과정이다. 그럼 여기에서 얼도우절의 양보절의 소재는 뭐와 뭐? 규칙을 기반으로 한 절차, 창의적 과정. 이 두 개가 얼도우절로 대비되고 있는 글의 구조라는 걸 이제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은 아주 많이 창의적 과정이다. 아무리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규칙의 절차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과거라 할지라도 과학 자체는 창의적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컨젝처라는 추측이 이 글에서 시작을 합니다. 얘들아, 추측이 뭐야, 이 글에서? 쌤이 아까 얘기했던 가설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굉장히 철학적인 발명이라고, 얘들아. PP로서의 문장 끝나고 나온 분사라고 생각하셔야 돼. 만들어진. 다소 신비롭게 만들어진. 어디에서? 마음속에서. 뭘 통해서? mental computation. 이 정신적 계산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신비롭게 다소 만들어진 그런 어떤 철학적 발명을 추측이라고 해. 그렇잖아. 멍하니 있다가 아무것도 없는 생각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야, 생각해봐. 나 같은 사람이 사과나무 아래 앉아있다가 사과가 떨어진다 한들 그게 중력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당시 내가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사과 떨어지면 아싸 게이득 하고 먹기 바빴겠지, 그치? 나 같은 사람은, 그치? 그러니까 뉴턴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뉴턴은 어떤 사람이야? 왜 우리가 땅바닥에 붙어 있을까? 왜 계속 이 생각만 하는 24시간 내내 그 생각만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생각만 쫙 주구장창 하다가 멍하니 있다 사과 딱 뚝 떨어지고 아니 이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설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뉴턴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 가설이 계속 떠오르고 있다가 사과가 떨어져야 옳다군 이게 중력이구나. 그제서야 그 생각이 드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학 자체는 뭐야? 추론이라는 것 자체는 발명인 거야. 다소 신비롭게 아무것도 없는 정신적 계산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신비롭게 만들어진 그런 어떤 발명인 거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홀 다음에 명사 하나 나오면 그게 목적어 아니라고 했어. 목적격 보호라고 했지. 그치? 주의 깊은 숙보라고 우리가 부르는 머릿속 계산이라는 걸 통해서 신비롭게 만들어진 그런 발명인 것이다. 뭐가? 가설, 추측이라는 것. 오케이? 그런 다음 뭐 해야 돼? 하지만 가설을 이렇게 세우는데, 추측을 세우는데 하지만 until이라는 단어는 얘들아 여기다 전자리를 하나 붙이면 조금 더 해석이 쉬워질 거야. until은 그냥 까지라고 하지 마시고 전까지라고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가설이라는 것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뭐에? 현실에 반해 검증되기 전까지는 it is not yet, 그것은 아직 진정한 지식이 아니야.
그지? 추측에 뭘 덧붙여야 돼? 실험 연구 조사라는 검증이 있어야 그게 이론이고 지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그냥 네 상상 노름에 불과해. 그지? 그런 거야. 끝이야. 그러니까 진정한 지식이 아니고 다시 말해. 그건 단지 정보일 뿐이야. 어떤 정보요? 나타내는 부인하는 추측, speculation. 추측이라는 걸 그냥 나타내는 정보일 뿐이야. 오케이? 그래, 네 상상. 이거. 그러니까 검증이 없으면요. 가설은 뭘 뿐이야? 단지 정보일 뿐이야. 지식이 되지 못해. 이 얘기인 거죠. 이 말 이해되시겠어? 그러니 knowledge, 지식이라는 건 그러면 지식은 어떤 정보란 얘기야? 고개 들어봐. 야, 가설, 추측이죠. 아까 컨젝처가 여기서 말한 가설이야. 가설은 현실에 검증되기 전까지는 아직 지식이 아니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지식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검증이 있어야 지식이란 얘기잖아. 그 얘기가 그대로 여기 반영되는 거잖아. 지식은 어떤 정보라고요? That demonstrate its usefulness. 창의성이 아니라 유용성이죠. 그의 유용성을 증명해 왔던 그런 정보를 우리는 지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요건 데디아의 정보는 뭐만 들어가면 돼? 검증이라는 말에 대한 다른 말로만 잘 바꿔서 여기다 넣으면 그걸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거대로 빈칸 문제를 안 낼 거야. 선생님들도 바보야. 그지? 따박따박 암기만 한 애들은 다 맞게? 아니, 그렇게 못 시켜. 고등학교용은 어떻게 시켜? 변형을 시킨다고. 그걸 니네가 캐치해야 돼. 그러니까 영어 내신은 얘들아, 진짜 이 5주 동안, 4주 5주 동안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본문 따박따박 외우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중학교 때처럼. 안 그래? 1학년 때 봤잖아. 어떻게 오씨, 나 공부했는데? 나 이 지문 뭔지 아는데? 나 이런 거 못 봤는데? 이 과정 100번 보잖아, 진짜. 인덕원고 심하잖아. 2학년 때 더 심해져. 진짜야, 니네 선배들이 다 증명했어, 그거. 힘들어해. 그러니까 기본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니네 학교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영어 내신 다 이래. 기본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읽더라도 이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 내용을 다르게 말한 걸 보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구나 라는 걸 니네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계속. 즉 다시 말해, 그것은, 지식은 바로 뭐다? 이거다가 뭐야 얘들아?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죠? is 뒷자리가 보어인 명사 자리니까 명사 대시되려면 완전, what이 되려면 명사는 불완전 문장이 나와줘야겠죠. 주어가 없으니까 what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거고, what is left over? 남아있는 것입니다. after cycles experimental testing. 그렇죠. 실험적 검증의 순환들 이후로 계속 실험 검증 같은 걸 통해서 그 이후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 지식이라고 하는 거지. 가설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의 그에 반하는 뭔가 반문을 던지는 가설들이 있을 건데, 그 가설들을 실험적 검증을 통해서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너 아니고 너 아니야, 남아있는 너밖에 없네, 네가 지식.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바로 지식은 뭐라고 얘들아? 여러 실험적 검증의 수차례에 걸쳐 그 이후에 what is left over? 남아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지식입니다. 그것이 뭐한 이후에 cycles가 주어니까 have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have 제거한 뒤에 강화한 뒤에 잘못된 이론들을 제거한 뒤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 가설이 있었을 때 그걸 반박하는 가설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반박하는 가설들에서 빼고 잘못된 거 빼고 남아있는 걸 가지고 우린 뭐라고 한다? 지식이라고 한다. 되니? 자, 끝났어. 사실상 이 글에서 내용은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하거든. 그걸 똑같다고 생각하고 읽어봐.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검증함에 따라 자신들의 가설들을 하이퍼더 SIS 단수, SES가 복수. 하이퍼더시스를 계속해서 검증함에 따라, 그리고 수정하고 유지함에 따라 그들의 models to account for new surprising data. 그러니까 그들의 모델들은 뭐겠어 얘들아? 그 가설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들의 어떤 가설들을 계속해서 검증해서 수정함에 따라 뭘 설명하기 위해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들을 account for, 설명하다, 차지하다. 이 두 가지는 알아두세요.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들을 설명하기 위해 그 모델들을 계속 수정함에 따라 일종의 learning loop라는 것이 emerges,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종의 learning loop는 어떤 학습의 루프를 얘기하냐? 얘 수식어가 얘가 필요한 자리거든. 쌤, 동사 뒷자리니까 명사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자동사야. emerge는 대표적인 자동사라서 문장이 여기서 끝나. 그래서 원래 문장은 얘들아 the kind of the learning loop emerges 전에 요 사이에 대절이 수식어로서 얘를 꾸며준 수식어절이거든. 영어에선 길면 어디로 빼? 뒤로 빼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짧은 주어 동사 emerges 만들어 놓고 수식어를 어디에다 뺀 거야? 뒤로 뺀 게 요 모양이야. what은 뭐가 될 수 있으니까 명사밖에 안 되니까 누가 돼야 돼? t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learning loop를 꾸며줘야 돼. 그럼 어떤 학습의 형태가 등장해? 통계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 Bayesian updating이라고 또 나온다. 오늘 콜 많이 나오죠? Bayesian updating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일종의 학습 루프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럼 Bayesian updating이 뭔데요? 이 마지막 문장이 뭐 해주고 있어? 그 Bayesian updating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근데 쌤이 아까 뭘 했어? 앞에서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거라 그랬지. 그치? 얘들아, 지식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라고 얘들아? 많은 가설들 중에서 검증을 해서 뭐 하는 거야? 잘못된 것들은 제끼는 거야. 그치? 버려 해서 뭐 한 거? 남아있는 게 그게 지식이라고 했어. 그치? 그럼 과학자들도 무슨 학습의 루핑이 생기겠어? 러닝 루프가 생기겠어? 잘못된 건 제거해서 남아있는 거. 그게 바이에이션 업데이팅이야. 알겠어? 그거 머릿속에 듣고 이 문장 복잡하거든? 요거 한번 생각해볼게. 봐봐. 먼저 기본적 틀 구조부터 먼저 얘기해 봅시다. based on의 PP로 시작한 문장입니다. 그 바이에이션 룰에 기반을 하면 developed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 토마스 바이에스까지가 전부 다 뭐? 이 바이에이션 룰즈를 꾸며주는 PP입니다. 자, 그 다음 바이에이션 업데이팅이 막 읽었습니다.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 그럼 얘는 문장 앞에 있는 based on은 뭐다?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분사구문은 누구 정보? 주어 정보. 바이에이션 룰에 따르면 천천히 해볼게. 봐봐. 바이에이션 룰에 따르면 만들어진 18세기 영국의 통계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바이에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이에이션 룰에 의하면 바이에이션 업데이팅은 니네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 그치? 뭐를 말하는 거야? refers to mathematical process를 말하는 것인데 끝. 근데 나머지 저 whereby, thereby 에서 이 명사 뒷자리에 형용사 자리니까 부사가 아니라 뭐가 나와줘야 돼? 형용사가 나와줘서 whereby, where이 앞에 명사 수식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과정이요? whereby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이론과 예측 가능한 모델들이 get increasingly inaccurate, 정확하게 되는 거야. 받아들여진 이론이나 예측 가능한 모델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라고? 빼고 하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야? 정확해지는 거겠지. 그치? 뭘 통해서? Through the repetitive testing of competing variants of the theory. 그 이론에 경쟁하고 있는 변수들의 반복적 검증을 통해서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야? 검증을 통해서 좁혀나가는 거. 그게 뭐다? 정확해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 정확해지게 되는 그런 수학적 과정을 말하는 게 뭐다? 바이에이션 업데이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연습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다시 PP로 시작한 분사구문 시작의 문장입니다. 그 PP에 시작한 명사로 끝나는 컴마, 여기 바이에이션 룰즈로 꾸며주는 게 developed부터 토마스 바이에스까지. 여기까지가 그래서 분사구문, 배경이야, 부사. 이 바이에이션 룰의 업데이팅은 뭘 말하는 거냐? 수학적 과정을 말하는데 그 수학적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이론과 반복적인 모델들이 좀 더 어떻게 되는 거야? 정확해지는 거야. 뭘 통해서? 제끼는 걸 통해서. 잘못된 걸 빼고 남은 것들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그 이론에 경쟁하고 있는 변수들의 반복적 검증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더 정확해지게 되는 거지. 그 말 이해되겠어?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제끼기. 틀린 건 제껴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의 창의적 정의까지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 마지막 39번. 신조어 만들기인데 이건 별 얘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용어들이 설명이 되지 못하는 단어가 있어. 아니,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개념은 있는데 그 개념을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험해 왔던 기억이 반드시 아닌 기억의 형태. 집에 가고 싶잖아. 그치? 내가 쉽게 예시로 설명해 줄게. 이따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경험은 하지 않았는데 그 기억은 남아 있어. 그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좀 그 말의 정의를 표현할 수가 없어. 어떤 단어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된다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 심리학적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이따가 쿼시 메모리라는 단어, 유사기억이라는 단어가 이 글에 나옵니다. 유사기억이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 부모님이 너네들한테 전해주는 기억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매번 나한테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젊은 나이에 돈 버시려고 이제 큰 식당 하나, 기사식당 같은 걸 하나 하셨어. 실제. 이건 쌤의 부모님의 실제 이야기야. 그때 쌤 나이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한 4, 5살, 6살 때까지 막 그쯤 때까지는 아마 그 충북 옥천이라는 곳에서 막 기사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두 분께서 바쁘시니까 식당 일 때문에 바쁘시니까 나를 그냥 밖에다 풀어놓으셨어. 방목하셨지. 그럼 난 밖에서 친구들이랑 그냥 몇 안 되는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그때 내가 발톱이 빠진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때냐면 그 하수구 배관에 큰 어떤 둥그런 통이 있어. 당시 4, 5살짜리 애만한 둥근 통이 있어. 뭔지 알아? 모를 거야. 그게 밖에 우리 식당 옆에 그게 덩그러니 있었어. 그래서 내 친구가 한 명이 여기 들어가고 양 옆에 친구가 이걸 잡고 흔드는 거야. 그럼 이제 안에 있는 애는 완전 재밌겠지. 그러고 놀았어. 그러다가 발을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발을 여기다 넣어서 하다가 그 큰 무게의 돌이 내 발을 찧 거야. 발톱이 빠진 거야. 그리고 내가 아파가지고 울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그때 어머니 식당 일 하셔야 되니까 아버지가 그때 그 꼴을 보시다가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갔던 기억. 나 되게 내가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지. 그치? 그치? 나한테 있던 일이야. 경험은 했어.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니? 니네 4살 때 이런 기억 나? 나 사실 안 나. 근데 생생하게 말하잖아. 그치? 왜? 부모님이 하도 많이 말해서 맞아, 그런 거 같아. 이 돌이 있었던 것 같아. 이 기억 무슨 단어인지 알아? 모르잖아. 내가 기억은 있어. 기억이 있어서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당사자는 나야. 근데 난 솔직히 기억이 안 나. 그 아팠던 기억도 안 나. 근데 부모님이 그걸 너 예전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다가 발톱 거기에 넣어가지고 나가서 그걸 하도 들으니까 그게 진짜 내가 겪었다니까 내 기억인 것 마냥 기억이 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걸 여기서 말하는 유사기억이라고 말하는 거야. 알았어? 이제 끝났어, 이 지문은. 오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만 보면 돼. 오케이? 가볼게.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더 나을 거예요. 일반적인 규칙으로는 더 나을 거예요. 이 구절이 전부 다야, 얘들아. 뭐 하게 된다면 너의 정의가, 네가 말하는 정의가 correspond to야, 얘들아. 뭐뭐에 상응하다. 상응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일치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정의가 아주 가능한 한 가깝게 상응하게 된다면
뭐의 방식과 the way 다음에 지금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형성되고 있죠. 완전한 구조의 문장. 그치? 그러니까 how는 얘들아 the way how, the time when, the place where, the reason why 이거는 되는데 뭐는 안 돼? the way how는 안 돼 얘들아. 오케이? 왜? the way how 이건 중국말 같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 알았지? 이거 개념까지 가면 골치 아파. 알겠지? 어쨌든 부사가 부사를 못 꾸며줘서 그래. 어쨌든 the way how는 안 돼. 그래서 있다면 인위치가 생략된 거야. the way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온다. In the kinds of debate, 어떤 일종의 논의 속에서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방식과 딱 네 정의가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는데 내가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내가 쉬운 말로서 니네한테 설명을 하면 아 그거요? 하면 이게 일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방식과 네가 하는 그 말의 정의가 딱 일치하게 된다면 가장 가깝게 가능한 한 일상적인 용어랑 딱 맞게 떨어지게 된다면 어떤 논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너의 주장이 이 pertinent 요거 이제 각주 단어 있는 단어죠. 관련 있는 네 주장이 관련 있는 그런 논의의 일종 속에서 어떤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과 딱 일치하게 된다면 더 좋을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정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사용 방식으로 딱 맞아떨어진다면 더 좋을 거라고요. 오케이? 그 얘기야. 쉽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문장 갑니다. 하지만 바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딱 너한테 전달이 되게 되면 좋은 거겠지. 그치? 하지만 there will be occasions.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요? where이냐, which냐. 선생님, 저는 occasion이 장소가 아니라서 which라고 했는데 그건 안 돼요? 완전 불완전 따져보셔야죠. 첫째, 명사 뒷자리니까 이 자리는 우리가 형용사라고 먼저 보셔야 됩니다. 형용사로서 where은 관계부사, 얘가 관계대명사니까 완전 불완전까지 보셔야 돼. 근데 쌤, 아니 그러면 occasions가 장소도 아닌데 왜 where이 정답이 돼요? 장소라는 게 말이야 얘들아. 첫째, where은요 장소 아니더라도 많이 쓰이는 수식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장소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물리적인 공간의 장소도 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 이런 추상적인 공간 있지, 그지? 그런 공간도 우리가 그냥 뭐라고 합니까? where로서 다 봤습니다. 이 경우들이란 말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요? That it is appropriate. 이미 완전한 문장이네요.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까지 체크가 되셔야죠. 적절한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필요하면 뭐? to coin. coin은 제작하다, 만들다. 특별한 용법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어요. 언제? through 뭐를 통해서? 얘 전치사니까 뭐가 필요해? 명사가 필요해. which는 형용사라 안 되고 that은 전치사 뒤에 that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외가 또 그 와중에 하나 있는데 뭐냐면 in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서 요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 사실 that은 오지 못해요. 그래서 through 다음에 뭐 필로소퍼가 또 나왔다 얘들아. for 다음에 명사 하나 나오면 뭐라고 해? 목적격 보어라고. 즉 이 자리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자극하는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사용에 대해서는 만드는 것이 적절한 경우들도 있어요. 이왕이면 네가 뭔가 정의를 낼 땐 어떤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게 그게 배러 할 텐데 방금처럼 쌤이 아까 얘기했던 유사기억과 같은 개념 유사기억이라는 용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지. 이런 경우도 있다고. 즉 심리학자들이 자극의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특별한 사용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완전한 문장이라서 where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요? 또 where? 현재 어휘가 is not able to make distinctions. 이 구별을 해낼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방금 쌤이 얘기했던 거. 현재의 어휘가 돼야 되겠죠. 현재의 어휘가 구별을 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현재 용어로는 이 현상을 말할 수가 없어. 용어로. 오케이? 그 구분을 얘기해. 여기 먼저 세석부터 하고 들어갈게. That you think, 네가 생각하기에
is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별을 현재 용어로는 해낼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앞서의 경우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용어 가지고 이 현상을 어떤 단어로 말할 수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요 마지막 요 부분은 저거 you think가 어떻게 돼 있는 모양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갑니다. 먼저 distinctions가 있습니다. 구별이라는 뜻이죠. 얘가 선행사고요. 얘 뒤에 이제 대절을 가지고 이제 모양새를 보니까 you think가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어순상 주어 동사가 언급되고 목적어가 없는 모양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네가 생각하는 구별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 그지? 근데 뭐가 남아버려? 얘가 남아버려. philosophically important만 쓸게요. 이렇게 남아버린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you think를 뭐가 되냐? 삽입됐다고 얘기하는데 요 얘기에 대해서 설명할게. 얘가 주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 먼저 you think가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야. 있어. 누구로? 대절의 주어 동사로 있어. 이렇게 말이야. 그러니까 요 that은 think의 목적어절의 대절이니까 접속사 that은 생략이 가능하고 이 대절의 주어가 빠져서 어디로 간 거야? 요 선행사로 간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절에 이 think의 목적어는 요 대절로서 목적어가 있는데 이 목적어절 안에 주어가 빠져서 생긴 대절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생략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목적격만 생략되니까. 그럼 얘는 해석 어떻게 하냐? 시작. 어떻게? 당신이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별을 해낼 수가 없는, 현재 용어로는 해낼 수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라는 거야. 됐어? 이거를 요 예시에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예시는 뭐가 돼야 돼, 얘들아? 현재 어휘 가지고는 철학적으로 중요한 그 구별을 해낼 수가 없는 용어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일상적인 용어로는 그 철학적인 중요성을 가진 구별에 대해서 어떤 단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예시가 나와줘야 돼. 오케이? 그럼 볼게. 예를 들어, we do not have a term. 우리는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떤 용어요? 일상 언어에서 대리한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떤 용어냐면 describe as a memory. 기억을 설명하는, 묘사하는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용어를. 어떤 기억이냐면 that is not necessarily a memory of something. 뭔가의 기억의 형태는 반드시 아닌 그 기억을 묘사하는. 요것도 잘 봐. having it.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강정규. 오케이?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했었던 그 무언가의 기억은 반드시 아닌. 그러니까 내가 그 기억을 갖고 있는데 내 기억이 아니야. 내가 발톱 빠진 기억을 갖고 있어. 근데 그 발톱이 빠진 과정은 내 기억이 아니라고. 우리 엄마 아빠 기억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 이건 이해시킬 건데 이게 이 글에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야? 일상 용어에서 어떤 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글의 중심 내용이야. 알겠지? 여기에 너무 매몰돼 있지 마. 이해는 시켜드릴 테니까. 다시.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험했었던 뭔가의 기억은 반드시 아닌 그 기억의 형태를 묘사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우리는. 이해돼? 다시. 발톱 빠진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정규가 경험했었던 뭔가의 기억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발톱은 빠졌어. 빠진 건 나야. 근데 발톱 빠진 그 과정의 기억은 내 기억이 아니라고. 우리 엄마 아빠 기억이. 하도 그 얘기를 나한테 많이 하시니까 진짜 그게 내 기억인 것 마냥. 기사식당 할 때 두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 바카스 같은 게 있어. 코카스라는 음료가 있었어. 기사식당 말 그대로 그 운전기사들이 와가지고 밥 먹고 후식으로 코카스 그 한 병 서비스로 줬단 말이야. 요구르트 주듯이. 그때 그렇게 코카스 줬는데 내가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맛있어서 5살, 6살짜리가
그 계산대에 있는 코카스 한 병을 훔쳐다가 그거 나가서 먹어야지 하고 들고 가다가 도망치다가 어머니가 뒤에서 야 저기야! 하고 소리 질러가지고 깜짝 놀라는 바람에 내가 그걸 놓쳐서 깨트려서 그 병 조각에 박힌 상처가 여기 아직도 있어. 야 근데 나 이 기억이 없어. 크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상처가 있어. 세 바늘 꿰매는 상처. 손등에. 이 기억이야. 근데 이 기억 누구 기억이야? 우리 어머니 기억이야. 뭔 말인지 알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은 했는데 그 경험한 뭔가의 기억은 아니야. 그 경험한 기억이 아니라고. 그 기억을 묘사하는 일상의 용어가 없다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 그러한 것이 뭐야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했는데 기억이 없어. 그것은 모두 발생돼. 예를 들면 만약 I could somehow 어쨌든 내가 공유를 해. 그 기억들을. 즉 다시 말해 I would have a memory type experience. 그러니까 기억과 기억의 형태의 경험을 내가 했을 거야. 하지만 이 경험은 would not be of something. 뭔가가 아니야. That I actually experienced.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 무언가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상처는 있어. 넘어진 기억 없어. 코카스를 좋아했던 기억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 그거 되게 좋아했어. 타우린 그 맛. 알지? 바카스 맛. 니네도 그 핫식스 이런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지? 그런 거 나도 좋아했어. 아무튼 근데 내가 실제 경험한 것의 뭔가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기억의 유형이 있기는 한데 내가 경험한 게 아닌 거야. 그런 만약 내가 그래서 그 기억을 당신의 그 기억을 내가 공유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랑 엄마 아빠가 나랑 같이 공유를 한 거야. 야 임마 너 어렸을 때 그거 하다 발톱 빠져서 코카스 먹으려다 요 손등에 박혀가지고 자꾸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분들이 나와 그 어린 시절 기억을 공유하니까 그게 내 기억인 것만 같은 거야. 하지만 실제로 내가 경험했었던 그 뭔가는 아닌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그게 발생된다. 지금 이거에 대한 예시를 얘가 얘기한 거고 전문장에 있었던 그 distinctions 그거 일상 용어에선 설명할 수 없는 구별 그치? 그거의 예시가 또 있는 거야. 예시 연결사의 예시 연결사 이거 별표 쳐야 되겠다. 그치? 뭐가 뭐의 하위 개념인지를 니네가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 야 봐봐. 그러면 to call this 또 나왔다. call.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어로 해석하셔야죠. 이것이 뭔데 앞에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 같지는 않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공유를 해서 내가 기억으로 남고 있는 기억의 유형을 갖고 있는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면 잘된 거야 잘못된 거야? 내 기억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미스리딩 한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지. 내 기억이 아닌 거니까. 그치? 그러니 그래서 for this reason 앞서 이유 때문에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편해. 필로소퍼들은 그래서 만들어 온 거야. 특별한 용어들을 뭐라고? 특별한 용어 in quasi memory라는 걸 만들어 온 거야. 뭘 설명하기 위해? This hypothetical 이런 어떤 가설의 기억과 같은 경험이라는 걸 언급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quasi memory라는 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to refer는 투부정사고요. refer to는 아까도 잠깐 했죠? 전치사 to입니다. 투부정사 to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 나온 거야. 오케이? 그거만 좀 기본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연습하셔야 되겠죠? 어렵죠? 그죠?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넘어가서 오늘 드려야 될 것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다. 독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수연이 문제풀이 답지도 쌤이 갖고 있고, 우찬이 것도 갖고 있는데, 오늘 답지, 문제풀이 답지 한 명도 빠짐없이 선생님한테 지금 다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다 10시까지 하고 가십니다. 알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쓴소리 했던 대로
그동안 밀려있던 거, 쌓였던 거, 숙제 웬만큼 다 해가시고 가시고, 압박은 안 드릴게. 10시까지는 하고 가세요. 알겠죠? 대신 현실적으로 내가 문제를 다 못 풀었다. 오늘 테스트 끝나고 나서 내가 9시까지 테스트 끝내고 뭐뭐는 해야지 라는 기준선 다 잡아놓고 거기까지 완료해 놓으시고, 숙제 못 푼 거 있으면 문제풀이도 다 하시고 해가면서 여러분들 좀 못한 거 잘 좀 마무리 하시고 가세요. 알겠죠? 그래야 좀 되니까 문제풀이 답지 쌤한테 주시고, 이따 문제풀이 끝나시면 선생님한테 답지 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